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꺼번에 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게 불어난 사람을 벼락부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TV를 통해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 이야기는 접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인 사례, 이 벼락부자 맞았던 사람의 사례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정말 사실 부럽면 지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일단 저는 졌어요. 자, 왜 이렇게 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부러운 이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이 고민 상담 같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캐스터님, 며칠 전부터 재테크 관련 자료 및 영상들을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캐스터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요청하면 답해 주신다고 하시어 정말 해 주시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자, 나이 소개. 질문 전에 저희 소개를 하면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7세 남자입니다. 자, 28세부터 36세까지 대기업에서 주식 담당자를 하다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현재는 와이프가 임신하여 백수입니다. 자, 백수셨죠. 자, 이 상태까지는 부러운 게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3년 전 돌아가시어 저희 자산 및 수익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산 상황입니다. 자, 잠실 아파트 현재 거주 매가 약 10억이었고요. 자, 청담 아파트 매가 약 20억. 현재 재산 8억에 전세 줬고요. 잠실 상가 임대 중에 매가 22억 주고 구입한 것들. 자, 충북 XX동 또 토지 및 건물 매가 약 20억 현재 임대 중. 자, 두 번째 수익사항입니다. 자, 잠실 상가 자, 한 달에 500 월세 11억. 상가 한 개가 매가가 11억인데 현재 공실. 충북 함동 건물 월세 200. 총 700만 원의 월세 흐름. 근데 이 11억짜리 그 공실에 있는 상가까지 돌아간다라면 1200만 원 정도는 나오겠다. 왜냐하면 11억짜리가 같은 월세라고 보게 된다면 1200 정도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자, 부동산을 잘 알기 위해 공인중개사 취득했고 월세 수입을 위해 상가들을 샀었는데 자, 수익률도 4%대에 그나마 작년에 11억 주고 산 상가는 자, 5개월간 공실이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11억 상가 임차인 맞추고 3억의 빚이 있는데 빚을 갚으면 충북 고암동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상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저희 목표는 월 2천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현재는 700만 원 정도만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데 제가 사실 대기업을 때려친 것도 회사에서 개처럼 일하는 게 싫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단기 알바를 찾아보고 있고 재택 알바, 그러니까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데 딱히 기술이 없다 보니 찾기 힘드네요. 자, 기술이 없을 때에 가장 좋은 접근성 있는 그런 일은 뭐가 있을까요? 대리운전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서두가 길었는데 요약하면 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백수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속해서 묶이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요즘 경매 관련 공부도 하고 법정도 가보고요. 자, P2P 펀딩, P2P 펀딩 이런 쪽 수익률이 매우 좋아서 이런 쪽도 보고 있고요. 이래저래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거 주변에 물어볼 친구도 없고 친구들 아버지들이 다 계셔서 이런 말 하면 장난하냐? 그럴 거예요. 그냥 한번 컨설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 언니 방송 보았고요. 월 수익 2천을 꼭 달성하고 싶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캐스터님. 늦었지만 황금돼지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 저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는 말씀을 일단 전달드리면서 저 고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링블링 했죠. 굉장히 럭셔리한 분이셨습니다. 자, 한번 디테일한 이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전달을 한번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굉장히 자산가셨죠. 자, 너무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자,
이 총 자산을 딱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64억이 나옵니다. 64억인데 현재 집이 거주하고 있는 집 제외를 한다면 54억이에요. 자, 54억입니다.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상담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인드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54억이에요. 그런데 돈에도 자신만의 그릇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해당되는 자신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이상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넘쳐버립니다. 딱 그릇만큼만 당기죠. 자, 돈의 그릇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와 인내가 동시에 갖춰져야지 그 그릇 같은 경우는 넓힐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부의 그릇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넓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상속으로 받았던 돈이었다. 자, 상속세를 냈는데도 이 정도면 한 100억 가까이가 되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 돈을 그릇을 넓히기 위한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노력,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소비 구조를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안 쓰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상태는 사게 돼요. 그런데 사지 않는 그런 습관, 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사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그 절제와 인내가 길러진다라는 것에 있죠. 자, 이 절제와 인내 없이는 아무리 부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모래에다가 성을 쌓기 밖에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절제와 인내는 같이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권의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 10번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의 부자를 다뤘던, 자, 이웃집 부자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죠. 자, 한국의 부자. 자, 부자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제가 7권 책 읽기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괜찮다라고 사가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마인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한 번 읽어서는 부자 마인드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부자라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다 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사고 싶은 물건들, 돈이 있음에도 안 샀던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를 소비형의 만족을 느꼈던 게 아니라 투자하는데 이런 투자하고 돈을 모으는데 만족감들이 더 느꼈던 사람들이 부자예요. 자, 이 부자를 확실하게 마인드 정립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글 중에 이 단기 알바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로 700이 나오고 있고 상가가 나간다고 하면 1200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측면 시간을 굉장히 활용해야 된다는,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이 구독자분께서는 단기 알바 노동소득에 집중을 하고 있으세요. 노동소득. 근데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자본소득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그 작업만 집중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 자,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책들, 기본기를 다지고 난 다음에 자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이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산을 좀 디테일하게 봐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64억이에요. 64억인데 10억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소유를 하는 그 집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 물론 지금 다 투자가 돼 있지만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 한번 봐봅시다. 자, 54억이에요. 자, 54억이 10% 얼마인가요? 5억 4천이에요. 5억 4천입니다. 자, 이 5억 4천을 1년 수익인데 이제 10이 나누게 되면 4,500이 나옵니다. 10% 수익은 자, 뭘로 친다라고 하면 4,500 나온다라는. 자, 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투자 방향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투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른 투자 P2B, 혹시 주식이라든가 펀드 절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았네요. 자, 그런 이기는 게임에 집중만 하시면 돼요. 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역발상 투자, 가상 투자 두 군데와 실제로 투자를 해봤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가상 투자 언제 했었냐? 2013년 말에 가상 투자를 했었죠. 자, 가상 투자했던 곳은 그때 당시 가상 투자와 직접 투자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울과 전남에 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가상 투자를 했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강원도에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2015년, 자, 15년에 14년 한 중순부터 이제 세종 투자를 했었어요. 자, 세종과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집에서 휴가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갈 수가 없는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전남에 집중을 했었죠. 이 네 군데의 공통점은 진짜 집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던 지역이었죠. 자,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와 이 전남에 투자를 직접 했었고, 전남 같은 경우 저희 한 80에서 90% 가까이 올인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벌어두는 한 달에 저 같은 경우는 3만 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써요. 돈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고 돈 모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책만 읽었어요. 책 읽는 시간 동안에 돈을 안 써도 되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이잖아요. 일석이조예요. 돈도 안 쓰고 시간도 때우면서 이제 지식까지 쌓는 일석삼조네요. 3조까지 3, 4조 정도 더 돼요. 사실 책 읽는 그런 장점들은 굉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측면. 이 네 가지에 지금은 어떤가요? 엄청나죠. 13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집 투자한다면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시기였어요. 자, 이해를 못하는 시기였죠. 하나의 예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였죠. 자, 강원도 쪽에, 강원도 근처에 첫 발령지, 오지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같이 방을 썼던 동갑의 동기가 있었어요. 동갑 찾기 힘들었거든요. 동기들이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동갑 같이 있었던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갔었던 이제 해외 주재원 근무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때에 만나 술 한잔 하면서 야, 지금 투자를 해라. 나는 이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엄마가, 우리 어머니께서 서울에 공인중개사인데 절대 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사면 안 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 그런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그 시각이 그 당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집값, 지금 배로 뛰어 있죠. 이처럼 그 해당되는 그 투자 지역, 반값 일시든 굉장히 하락해 있던 그 시기에 투자했다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떨어졌던 그 집값, 거의 대부분 경기라든가 아니면 입주 물량들 때문에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는, 그런 상황에 보통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무조건 다시 오릅니다. 왜 무조건 다시 오르냐? 그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 방사선이 유출돼서 살지를 못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경기는 항상 돌고 돕니다. 자, 금리에 따라서 돌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돌기도 한데 무조건 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도는 그런 시점, 안 좋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는, 정확한 그 시점은 모른다. 저는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통계청의 자료, 인구 유입되는 그 흐름 부분을 좀 따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자, 인구 유입이 되고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뛰는 거 아니거든요. 천천히 올라간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인구 유입을 따라서 간다라는, 인구 유입이 선행된다라는 그 이후 집값은 올라간다. 그 시점 부분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만큼 자, 떨어져 있는 곳에 월세 투자하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자, 10%에 해당되는 금매투자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예요. 최소 10%. 앞서 말씀드렸던 54개 10%는 5억 4천입니다. 한 달에 4,500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500만큼 만들 수 있는 게 10% 투자 방법. 역발상 투자.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에요. 원래는 집값 올랐을 때는 이 수익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있는 상태에서 더 금매로 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출이 하나도 없이 이 10%가 5억 4천이라면 굳이 대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아파트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 하실 거죠.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만큼 계속 받고 있는데, 10%만큼 계속 월세는 현금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집값 올라갈 때 그 시점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으니까 계속 버티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 받으면서. 자, 5억 4천 1년에 계속 받으면서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10% 정확한 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 투자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런 수익률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억 4천에서 2억만 쓰고, 1년에 좀 전략해서 2억 쓴다고 치고, 자, 3억 4천만큼 또 투자가 된다. 기하급수적이죠. 까먹지 않는다고 하는 럭셔리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부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 수 있죠. 이게 엔트리 레벨입니다. 자, 엔트리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땅 투자.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들. 땅과 재건축 투자, 그리고 빌딩 투자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염두할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없는 상태, 상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상가 투자는 절대 비춥니다. 자, 상가 투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자, 임대료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집니다. 자, 임대료가 높으면 그 집값은, 상가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임대료를 낮게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가가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임대료에 따라서 이제는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계약을 가장 추진을 해서, 공실이 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 팔라는 그 계획이 있다라면 최대한 그 월세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월세자를 맞춰서 바로 팝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도 이 월세가 최고의 월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월세는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그 매매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매가 뛰고 난 다음에 바로 판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에 대한 가치평가 같은 건 굉장히 어렵죠.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가 임대료들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버티지 못하는데, 그 해당되는 그 상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 지금 격리단길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상가 투자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보다 주거형에 집중하셔라. 그러면 길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37세 64억 고민남이었죠.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700 받는데 2천 어떻게 받을까요?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eaking cool, now it's gangstar. There's a going